자, 미국의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요. 한국에서 금감원이 사업장 단위로 위험을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경제 위협 요인에 대해서 한국의 기관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최근에 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 파웰 등이 미국의 부동산 위기를 언급하기는 했지만은 한국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경고음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사들, 국내 금융사들이라면 어떤 회사일까요? 한국의 증권사들, 자산운용회사들, 은행들, 이런 데가, 또 한국의 보험회사들도 있겠죠. 이런 데가 해외 부동산 투자한 내역을 사업장, 즉 개별 금융사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왜 한국의 금감원이 사업장, 여기서 사업장은 PF 사업장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는 거죠. 금융기관 단위로 위험을 점검한다는 거냐. 그만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EOD, 청산하는 사유 등을 제출받아 지금 해외 부동산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외 부동산 때문에 날려버린 돈을 금융사들이 메꿔 넣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부동산 하락 위기에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거기에 투자한 한국의 각종 금융사업자를 보고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가를 조사하고 거기에 메꿔 넣을 돈까지 채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 노출액을 단위별로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액수 기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커다란 몇 조 단위, 몇 천억짜리 부동산에 여러 개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어서 투자하는 구조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실제 받을 수 있는 원금 상환 우선순위별로 얼마나 될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마다 사업장 리스크, 평가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비교 조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우리는 1순위로 물렸다. 우리는 3순위로 물렸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라는 걸 금융사들이 진실하게 말하는지 쭉 받아보면 확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손실이 발생한 사유도 분석을 할 거라는 건데요. EOD 발생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선순위 이외 투자자는 대체로 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2순위, 3순위, 4순위 투자자는 사실상 날리는 돈인 거죠. 그래서 EOD, 즉 청산하게 될 사유, 그리고 LTV 등을 건별로 진행을 따져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전부 뽑아 보겠다는 거예요. 또 금융위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해외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는데도 손실을 숨기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점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과거 투자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실사를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없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자산 부실 그리고 손실 반영을 미룬다. 실제로 과거에 1조 주고 산 게 5천만 원 됐는데 현재 가치를 5천만 원으로 남겨놓고 이 부실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한 것을 속일 수 있는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 상업용 부동산, 유럽이나 미국의 부동산은 전 세계의 팬데믹이 벌어진 이후에 재택 근무가 유행을 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또 대부분 이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빌려서 샀는데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서 2021년도부터 시작되니까 고금리에 따른 이 손실 발생, 그리고 부동산 투자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수습불능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의 큰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상업용 부동산에 내준 대출과 관련 손실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정크, 즉 투자 부적격 쓰레기 등급으로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도이치방크도 최근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독일 부동산에 맞춘 대출 기관인 도이치방크 관련 도이치판트브리프방크가 부동산 시장 약세로 채권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제 평가 손실을 늘리고 있는데 신한그룹은 지난 2월 8일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1,300여 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고 미래에셋은 4분기에 3,500억의 투자 목적 자산 평가 손실을 반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외 부동산에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돈이 55조 8천억이고 금융권 총 자산의 0.8%인데 최근에 올해 도래하는 만기만 14조 천억 25.4%고 특히 리스크가 유럽보다 더 심각한 북미 지역 투자 금액이 35조 8천억 전체의 64.2%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미국 쪽의 이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NYCB 은행의 주가 폭락 사태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에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금융기관들의 그림자 은행에 대한 대출 부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미국 기관이 그림자 은행에 대출해준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기관과 이 그림자 금융 간의 연계 관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밀착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각종 금융 상품들, 즉 리츠나 또 그거와 관련되는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각종 구조화 증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그림자 은행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많이 구조화 증권 상품을 많이 발행하는 기관이 헤지펀드, 사모펀드, 특수목적법인, SPC 등이 그런 그림자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은행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난 10년간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금을 유치하고 초창기 대출을 갖다가 엄청 해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금융 시장이 6배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말 미국 은행들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SPC 등에 대출해주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것은 1년 전까지 이 규모가 1년 전까지는 8,940억이었는데 지금 12%가 증가했는데 이게 다 드러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의 대출이 2% 증가했는데 그림자 은행에 대한 미국 은행의 대출이 12%, 6배가 높게 대출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규제 당국이 미국 은행들을 보고 이런 그림자 금융에 대한 직접 대출을 자제하라고 굉장히 쪼았는데 그런데도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저것들끼리 시시해서 뒤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관리 감독을 통해서 드러나기에 미국의 금융 구조가 매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게 종류가 좀 많은 이 그림자 금융이 있는데 섀도우 뱅킹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는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은행의 투자 전문 자회사 SIV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유행의 일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조화 증권, 채권 등을 통해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파고들고 사는 그런 높은 유동성 상품을 재창출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구조와 유동화 정권을 만들어서 팔아먹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상 구조가 복잡하고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이 연금펀드, 보험사,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등을 접근하고 심지어 이 가게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해 봄에 은행 위기가 와서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시그너처, 퍼스트 리퍼블릭 등이 파산하고 일부 지역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기존 은행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끌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신용 경색이 갈수록 악화되는 사이에 이들 상업용 부동산 등과 관련되는 시장에서 이런 사금융이 기존 은행이 안 하는 부분을 공격을 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은행은 기존 은행들이 신용 불안을 이유로 대출해 주지 않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까지 나서면서 대출 절차 간소화 신속 대출로 돈을 막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비은행의 금융기관 글로벌 자산이 239조 달러까지 증가했고 이게 전 세계 금융자산의 절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를 맞았던 것처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비은행 금융이 연간 7%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상업용 비동산에 대한 금융안전감독위원회 감독이 중요하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손실이 실제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사고 난 문제가 미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헝다가 372조 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디폴트에 직면하고 헝다 상하 중릉 국제신탁이 헝다에 대출해 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요. 지금 4,600억 위안, 총 자산의 2배가 넘어서 그래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과 같은 그림자 금융 문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